사장님이 직원들 앞에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자, 서아야.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도둑이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의 입이 동시에 닫혔어요. 사장님이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직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아, 올해 20살이에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5성급 호텔의 청소부죠. 하루에 객실 20개를 청소하고 침대 시트를 갈고 욕실 타일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게 제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청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이 호텔에서 도둑으로 몰린 20살 청소부가 자기 이름을 되찾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도 분명 놀라실 거예요. 이 호텔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높은 자리의 사람이었다는 걸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요. 아직 서울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죠.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가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면 저는 한서아가 아니라 그냥 청소 담당이 돼요. 이름표에도 이름 대신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207번. 이 호텔에서 저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207번, 1203호 체크아웃이요. 207번, 복도 카펫에 얼룩이요. 숫자로 불리는데 익숙해지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엔 서러웠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서 혼자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감각해진 거였죠. 호텔이라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어요. 로비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는 프론트 직원이 있고 검은 정장을 입고 층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고 그리고 손님의 눈에 띄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부, 세탁실 직원, 주방 보조.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손님과 마주치면 벽 쪽으로 비켜서야 했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손님이 먼저 타고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눈을 마주치면 안 됐고 말을 걸어도 짧게만 대답해야 했어요. 존재하되 보이지 않아야 하는 사람. 그게 이 호텔에서 청소부의 위치였습니다. 호텔 매니저 박지훈 씨는 겉으로는 공정한 사람이었어요. 회의 때마다 우리 호텔은 모든 직원이 평등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어요. 프론트 직원이 실수하면 조용히 넘어갔지만 청소부가 실수하면 전체 조례 시간에 이름을 거론하며 주의를 줬어요. 한 번은 제가 객실 미니바에 생수를 한 병 빼먹고 채워놓지 않았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투숙객이 마시고 안 치운 거였어요. 하지만 해명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해요. 207번. 그 말투에는 경고뿐만 아니라 언제든 대체 가능한 사람이라는 무시가 함께 묻어 있었어요. 청소부의 말보다 투숙객의 말이 항상 먼저였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매일 아침 유니폼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작아 보일 때도 있었지만 저는 이곳에서 도망치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요. 이 호텔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위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그걸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아직 말씀드릴 때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은 프론트 직원 김유나 언니였어요. 유나 언니는 제가 쉬는 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슬쩍 옆에 와서 커피를 건네줬어요. 서아야, 오늘 힘들었지? 이 호텔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유나 언니가 커피를 건넬 때마다 차가운 호텔 안에서 작은 온기가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07번이 아니라 서아라고 불려주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어요. 어느 날은 VIP 객실 청소를 맡았어요. 이 호텔에서 가장 비싼 스위트룸이었는데 하룻밤 숙박비가 제 한 달 월급보다 많은 곳이었죠. 투숙객은 해외 사업가였고 객실 안에는 고급 가방과 명품 시계가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에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욕실만 깨끗이 닦고 침대 시트만 교체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했어요. 남의 물건은 쳐다보지도 않는 게 제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호텔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VIP 객실에서 현금 500만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거예요. 투숙객이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 서랍에 넣어둔 돈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호텔 보안팀이 즉시 조사에 들어갔고 매니저 박지훈 씨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1501호에 출입한 사람 전원 보고하세요. 출입 기록을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오늘 1501호에 들어간 사람은 딱 한 명이었거든요. 청소부 207번 한서아. 바로 저였어요. 207번. 한서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박지훈 매니저의 눈빛이 차가웠고 보안팀 직원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프론트 직원 한 명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소부가 들어갔잖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의심받는 거였어요.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지만 청소부라는 이유 하나로 저는 이미 범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며 한 가지만 말했어요. 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이 넓은 호텔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그날 하루에만 12번은 했을 거예요. 하지만 12번 모두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누명이라는 건 이런 거더라고요.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듣기 전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청소부가 들어갔으니까 청소부가 범인이다. 단순하고 잔인한 논리였어요. 증거가 아니라 직급이 범인을 결정하는 곳, 그게 이 호텔이었습니다. 보안실로 끌려갔어요. 작고 좁은 방이었는데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테이블 맞은편에 박지훈 매니저와 보안팀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저는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범인 취조를 받는 것 같았어요. 아니, 취조가 맞았어요. 이미 범인으로 정해놓고 자백을 받으려는 자리였거든요. 박 매니저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오늘 1501호에 출입한 기록은 207번 한서아 씨 하나뿐이에요. 본인 외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차분한 말투였지만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서랍은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욕실과 침대만 정리했습니다. 보안팀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이요. 청소부가 서랍을 열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결백은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믿어줘야 성립하는 거였어요. 이 방 안에 저를 믿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보안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 직원들이 몇 명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청소부잖아. 저번에도 미니바 건으로 걸렸었대. 그 말들이 귀에 박혔어요. 미니바 건은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 이미 기정사실이 된 거예요. 한 번 찍히면 끝인 거였어요.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한 번의 누명이 그 모든 걸 지워버리더라고요. 마치 지우개로 밀어버린 것처럼 석 달간 묵묵히 쌓아온 성실함이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사물함 앞에 섰어요. 유니폼 주머니에서 이름표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207번. 이름도 없는 번호표를 들고 하지도 않은 일에 범인이 되어 있는 20살짜리 청소부.
눈물이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지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울면 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면 더 쉽게 밀려나니까요. 이 호텔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가장 먼저 버리는 곳이었어요. 그때 탈의실 문이 열리고 유나 언니가 들어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어요. 서아야, 나는 네가 안 한 거 알아. 그 한마디에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유나 언니가 제 등을 토닥여줬고 저는 유나 언니 어깨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0살의 어깨에 올라간 누명의 무게가 그 순간만큼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CCTV를 확인하겠다는 말은 나왔지만 보안팀에서 영상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며 미루고 있었어요. 그 사이 호텔 안에서 저에 대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500만 원 훔친 청소부라는 꼬리표가 등 뒤에 붙어 다녔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옆 테이블 사람들이 자리를 옮겼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어요. 이틀 만에 저는 도둑이 된 거예요. 재판도 증거도 변호사도 없이요. 이 호텔에서 청소부의 결백은 아무런 무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박 매니저는 저한테 사직서를 쓰라고 했어요. 조용히 나가면 경찰 신고 안 할게요. 그 말은 자비가 아니라 협박이었어요. 이렇게 나가면 제가 범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나갈 거예요. 저는 안 했으니까요. 박 매니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207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여기서 내 말을 믿어줄 사람 없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안 나갑니다. 그날 밤 직원 기숙사 방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사직서를 쓰고 조용히 떠나면 이 모든 모욕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이 호텔에 온 이유가 있으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그 이유가 저를 이 자리에 붙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베개 밑에 손을 넣으니 작은 사진 한 장이 손에 잡혔어요. 아무한테도 보여준 적 없는 이 호텔의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이 호텔의 주인과 그 옆에 서 있는 어린 여자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는 아직 말씀드릴 때가 아니에요. CCTV 영상이 나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진짜 범인이 누군지, 그리고 왜 이 호텔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먼저 짓밟히는지. 저는 끝까지 남아서 그걸 눈으로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사직서를 거부한 뒤로 호텔 안에서 저의 위치는 더 나빠졌어요. 도둑이라는 꼬리표의 고집까지 센 청소부라는 딱지가 하나 더 붙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버텼어요. 버텨야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방식으로 찾아왔어요. 누명을 쓴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출근해 유니폼을 입고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억울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세상은 그걸 잘못을 인정한 걸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고개를 들고 다녔어요. 눈이 마주치면 피하지 않았어요. 제가 떳떳하니까요. 오전 10시쯤 호텔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보안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박지훈 매니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유나 언니가 달려와서 귓속말을 해줬어요. CCTV 영상 나왔대. 서아야, 진짜 범인이 잡혔어. 심장이 쿵 뛰었어요. 드디어요.
닷새 동안 이를 악물고 기다렸던 그 순간이 마침내 온 거였어요. CCTV 영상에 찍힌 진짜 범인은 호텔 내부 직원이었어요. 보안팀 소속 야간 근무자가 마스터키를 이용해 1501호에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제가 청소를 마치고 나간 뒤 그 직원이 카메라 사각지대를 이용해 객실에 진입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영상을 분석하는데 닷새가 걸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분석을 미뤘던 거였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진짜 범인이 보안팀 소속이었으니 같은 팀에서 영상 확인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겠죠. 자기 동료의 범행을 빨리 밝혀내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는 로비 한쪽에 서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기쁘다기보다 허탈했어요. 닷새 동안 도둑 소리를 들으며 버텨온 시간이 영상 파일 하나로 한순간에 뒤집어진 거잖아요. 처음부터 CCTV만 빨리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청소부가 범인이면 가장 간단하게 끝나는 사건이었으니까요. 약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면 조사도 보고서도 후속 처리도 가장 쉬워지잖아요. 이 호텔은 효율을 위해 사람을 짓밟는 곳이었어요. 제가 석 달 동안 가장 낮은 자리에서 똑똑히 본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방 매니저가 저를 찾아왔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사과가 아니라 당혹감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207번, 아니 한서아 씨. 사장님이 내려오셨어요. 지금 바로 올라와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이요? 이 호텔 사장은 평소에 현장에 거의 나오시지 않는 분이에요. 도난 사건 때문에 오신 건가 싶었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방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사장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터지려 하고 있다는 직감에서 오는 떨림이었어요. 사장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안쪽에 한 남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차림, 깊은 눈빛. 이 호텔의 사장 한정우 씨였어요.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한 발짝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자, 서아야.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어요. 방 매니저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보안팀장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이 청소부를 이름으로 부른 것도 놀라운데 그만하자라니요. 무슨 뜻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사장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석 달이면 충분하지 않았니? 아빠가 걱정돼서 이제 못 보겠다. 아빠. 그 두 글자에 복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청소부 207번 한서아가 이 호텔 사장 한정우의 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이 호텔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청소부 207번의 진짜 이름이 밝혀진 거예요. 저는 사장님 앞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들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들킬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참지 못하신 거였어요. 석 달 동안 딸의 선택을 묵묵히 지켜보셨지만 도둑으로 몰리는 건 차마 견딜 수 없으셨나 봐요.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울으신 것 같았습니다. 재벌 사장이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딸 앞에서 눈물을 참고 계셨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방금까지 도둑이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장의 딸이라는 사실에 핏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방 매니저의 얼굴은 새하얘졌고 사직서를 강요하던 그 당당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닷새 전에 여기서 내 말을 믿어줄 사람 없어라고 했던 바로 그 입이 지금은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어요. 사장의 딸이라는 정체가 밝혀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 호텔의 가장 낮은 자리를 스스로 선택한 진짜 이유를,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를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사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 호텔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복도에서 저를 스쳐 지나가던 직원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이기 시작했고 207번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서아 씨로 바뀌었어요. 닷새 전까지 도둑이라고 수군거리던 바로 그 입들이 이제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게 통쾌하지 않고 오히려 씁쓸했어요. 207번일 때는 투명 인간이었는데 사장의 딸이 되니까 갑자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달라진 건 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태도뿐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건 박지훈 매니저였어요. 사장실에 불려가 나온 뒤 안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저를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닷새 전에 사직서를 강요하며 여기서 내 말을 믿어줄 사람 없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보다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어요. 이 사람도 나름의 압박 속에서 가장 쉬운 답을 선택한 거니까요. 약한 사람을 밀어내면 문제가 빨리 끝나니까 그게 효율적이라고 배워온 사람이었겠죠. 사장실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아버지는 걱정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서아야, 이제 그만하자. 고생 많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아직 안 끝났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 호텔에 온 이유를 아버지는 알고 계셨거든요. 다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뿐이었죠. 저는 석 달 전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호텔 경영을 배우고 싶다고요.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영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경영을 배우고 싶었어요. 이 호텔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버티는지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고집을 꺾지 않자 결국 한 가지 조건을 다셨어요. 석 달만. 석 달이 지나면 나와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부 207번이 됐어요. 석 달 동안 제가 본 건 화려한 로비 뒤에 숨겨진 이 호텔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청소부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고 의견을 내면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프면 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될까봐 참고 일해야 했고 실수 한 번이면 그동안의 성실함이 전부 지워졌어요. 손님의 말은 항상 옳고 직원의 말은 항상 의심받았습니다. 이건 제 호텔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문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전 직원을 대회의실에 모았어요. 청소부 유니폼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207번이던 사람이 단상에 서 있으니 직원들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두려움, 당혹감,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매니저는 맨 뒷줄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했던 말이 아니라 가슴에서 올라오는 말을 꺼냈어요.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이곳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석 달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이 호텔이 손님에게는 5성급이지만 직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군가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처벌하러 온 게 아니에요. 바꾸러 온 거예요. 박 매니저를 해고할 수도 있었어요. 사직서를 강요하고 약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간 책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이 사람을 내보내는 건 쉽지만 그러면 또 다른 박 매니저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했어요. 직원 이름표에 번호 대신 이름을 넣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청소부도 세탁실 직원도 주방 보조도 전부 이름으로 불리게 했습니다. 직원 의견함을 만들었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바로 해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큰 건물도 벽돌 한 장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름표 하나 바꾸는 게 사소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뜻은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겠다는 약속이니까요.
몇 달이 지났어요. 호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기 시작했고 식당에서 함께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나 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서아야, 여기 진짜 달라졌다. 예전엔 출근하기 싫었는데 요즘은 괜찮아. 그 한마디가 석 달 동안의 모든 모욕을 지워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청소부 한 분과 마주쳤어요. 예전이라면 벽 쪽으로 비켜 서셨을 텐데 오늘은 먼저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서아 대표님, 좋은 아침이에요. 이름표에 적힌 이름이 보였어요. 김순자. 207번이 아니라 김순자 씨.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순자 씨,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한서아, 올해 20살이에요. 한때 207번이었고 도둑으로 몰렸고 사장의 딸이라는 게 밝혀진 사람이죠. 하지만 제가 진짜 원했던 건 사장의 딸로 인정받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신뢰를 쌓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